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수연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년 동안 이어진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60년 우정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이야기이자 동시에 그 우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와 제 친구 최은주입니다. 과연 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오래된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 1963년 여름,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던 해에 우리 동네에 큰 홍수가 났어요. 저희 집은 동네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물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그때 들린 목소리가 바로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지만 같은 동네 언니로 평소에도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빨리 와, 우리 집으로 가자. 은주는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제게 달려와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 집은 높은 데 있어서 물이 안 들어와. 그렇게 저는 은주네 집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은주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고, 은주는 제 옆에서 밤새 무서워하는 저를 달래줬어요. 수연아,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때 은주의 손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하나로 저는 홍수도 어둠도 무섭지 않았어요. 사흘 후 물이 빠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주 언니한테 정말 고마워. 평생 잊으면 안 돼.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평생이라는 게 60년이나 될 줄은. 경쾌한 60년대가요. 홍수 사건 이후 저와 은주는 정말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은주는 늘 언니 역할을 자처했어요. 수연아, 공부는 꼭 해야 해. 우리처럼 가난한 집 딸들이 잘 살려면 공부밖에 없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만났어요. 방과 후에는 일에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우리 반에 김태훈이라는 남학생이 있는데 자꾸 쳐다봐. 어머, 우리 수연이가 벌써 그런 나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첫사랑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은주가 좋아했던 남학생은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이현민이라는 아이였어요. 슬픈 음악으로 변화. 하지만 은주의 첫사랑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현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대학을 가버렸거든요. 수연아, 나 너무 바보 같아. 그날 은주는 뒷산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괜찮아, 언니.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저는 은주를 위로하며 다짐했습니다. 언니가 아픈 만큼 나도 같이 아파하자. 언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언니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야.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라고. 결혼행진고. 1972년 봄, 은주가 먼저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같은 동네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정민철 씨였어요. 수연아,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2년 후 저도 결혼했습니다. 다행히 신접살림을 은주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차릴 수 있어서 결혼 후에도 매일 만날 수 있었어요. 아기 울음소리. 1975년 제 첫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 은주는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은주도 그 전에의 딸 소희를 낳아서 우리는 거의 동시에 엄마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공동육아였습니다. 제가 시장에 갈 때는 은주가 준호를 봐주고 은주가 볼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소희를 돌봐줬습니다. 엄마들끼리 이렇게 도우면서 사니까 정말 좋다. 아이들도 서로를 남매처럼 여겼어요. 2년 후 저에게 둘째 딸 서영이가, 은주에게는 둘째 아들 진우가 태어났습니다. 수연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우리 집 애들 둘, 너희 집 애들 둘. 합치면 4명이잖아. 친척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야. 명절에는 함께 모여서 음식을 해 먹고 여름 휴가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그 10년 동안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음야.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희의 생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저희도 중년 주부로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어요. 은주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고 저는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너도 우리 가게 와서 같이 하자. 나는 요리를 못하는데. 괜찮아. 계산이나 서빙은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젊을 때 못다한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매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 요즘 말투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좀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 미안해. 내가 모르게 그랬나 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긴 거죠. 무거운 분위기. 2020년 저희가 60 중반이 되었을 무렵 저희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제 아들 준호가 친구와 함께 차린 카페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겁니다. 엄마, 요즘 정말 힘들어요. 임대료도 밀렸고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어요. 제 마음이 아팠지만 저희 형편으로는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전화벨. 엄마, 죄송한데 혹시 돈 좀 빌릴 데가 없을까요? 3천만 원 정도요. 3천만 원. 저희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결국 저는 지인들을 통해 이곳저곳 수소문해 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저희 상황이 어떻게 은주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새소리와 평화로운 공원 분위기. 2021년 5월의 어느 따뜻한 오후, 저는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수연아.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은주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주가 말했어요. 그런데 수연아. 내 아들 말인데. 사업 망했다며? 충격적인 효과음.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 소리야? 아, 모르는 척하지 마. 다 소문났어. 준호가 카페 문 닫고 너희가 돈 빌리러 다닌다는 거. 그래서 요즘 돈 빌리러 다닌다던데. 3천만 원인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금액까지 알고 있는 거죠? 더구나 그 말투. 6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마치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것 같은. 은주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뭔 소리야? 나는 그냥 걱정되어서 물어본 거야. 걱정, 정말?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은주의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감정을. 그것은 걱정이 아니었어요. 얘가 정말 60년 동안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수연아, 너 왜 이래?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 아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알면서. 목소리가 높아짐. 60년이야, 60년. 우리가 알고 지낸 게. 그런데 넌 지금 내 아픔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잖아.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은주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나는 예전 그대로야. 변한 건 너야, 수연아. 공부 좀 했다고 우쭐해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 알겠어. 앞으로는 만나지 말자. 주연아, 60년 동안 고마웠어, 은주야. 저는 돌아서서 공원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60년 우정이 끝났습니다. 쓸쓸한 피아노 선율. 그날 이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0년 동안 매일같이 통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은주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 먹는 밥은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온종일 은주 생각만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몰려왔어요. 내가 정말 변한 걸까? 자꾸만 자책하게 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은주의 말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은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연아, 미안해.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비 오는 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 밤 준호가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망했어요, 엄마. 카페도 완전히 문 닫았고, 빚도 너무 많이 졌어요. 집도 곧 경매 넘어가요. 그제야 저는 준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내가 누구한테 이 얘기했어? 소희 누나한테 말했어요. 누나가 걱정해서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소희, 은주의 딸이요.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데? 그냥 사업이 어려워서 엄마가 3천만 원 정도 빌릴 곳을 찾고 계신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준호가 소희에게 말했고 소희가 은주에게 전했던 거예요. 아침 새소리. 다음 날 오전 동네 이웃 김분자 씨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연 씨, 큰일 났어요. 은주 씨 말이에요. 은주 씨 아들도 사업 망했어요. 충격적인 효과음. 뭐라고요? 진우가 친구랑 같이 치킨집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은주 씨가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 씨, 정말 많이 상해 보이더라고요. 밤마다 혼자 우시는 소리가 들린다고 옆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은주의 아들 진우도 제 아들 준호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은주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은주도 똑같이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사업 실패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던 거죠. 전화벨. 이번에는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연 이모. 엄마가 요즘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이모랑 싸우고 나서는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밤 울어요. 소희야,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60년 지기 친구를 잃으니까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다고. 이모,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주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아플 때 가장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따뜻한 엄마.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주도 저와 똑같이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서툰 표현을 했을 뿐이라는 것. 며칠 후 진우가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은주도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날 용기는 아직 없지만 최소한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호야, 혹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사람 더 뽑는다고 했지? 네, 왜요? 진우한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엄마, 은주 이모랑 화해하신 거예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진우가 힘들다고 하더라구나. 60년 친구의 아들인데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이틀 후 진우가 면접을 보러 갔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60년 우정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복지관 분위기.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을 위해 복지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중년 여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워서 신청했어요. 그 월요일 오후 강의실 문을 열었는데 충격적인 음향. 강의실 뒤쪽 자리에 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도 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로의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순간 온갖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주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로요. 1시간 반 동안의 강의가 끝났을 때 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주연아,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복지관 앞 카페에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대화 아닌가요? 좋아. 카페 분위기. 복지관 앞 작은 카페.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8개월 만에 재회였어요. 주연아, 미안해.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짧은 사과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그날 정말 잘못했어. 나도 진우 때문에 미쳐 있었나 봐. 우리 애도 사업 망하고 나도 돈 때문에 미치겠고. 그런 상황에서 너도 똑같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언니 아들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나도 나중에 들었어. 그게 더 문제였나 봐.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너도 똑같이 힘들다는 걸 알고 나니까. 뭔가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씁쓸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로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됐어. 완전히 내 아픔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런 건 정말 친구로서 해선 안 될 말이었어. 나도 미안해, 언니. 그날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 아니야, 수연아. 내가 화낼 만했어. 그런데 수연아, 고마워. 뭐가? 진우 일자리 말이야. 준호를 통해서 도와줬다는 거 알아. 어떻게 알았어? 그때 깨달았어. 아, 우리 우정이 정말 끝난 게 아니구나. 6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8개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주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 60년 우정을 새롭게. 언니, 나는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앞으로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의 아픔을 조롱하는 식으로는 절대 말하지 말자. 약속해. 은주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60년 전 홍수 나던 날처럼 따뜻한 손이었어요.
희망적인 음악.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진짜 마지막 친구가 되었어요. 예전보다 더 깊고 더 소중한 관계로 말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우리는 복지관에서 봉사를 합니다.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눠요. 지난 추석에는 정말 오랜만에 두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준호와 진우, 소희와 서영이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이모, 엄마랑 화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소희가 제게 와서 인사하더군요. 그날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기뻐했어요. 음악이 희망적으로. 요즘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거예요. 60년 우정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겪어온 일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정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나이 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 전하고 싶어. 음성이 진지해짐. 70살이 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죠.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되든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언니, 아파도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는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의 우정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그날 공원에서 싸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처럼 깊은 관계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8개월의 아픔을 겪고 나서 우리는 진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은주가 말합니다. 주연아, 우리 60년 친구 맞지? 맞아, 언니. 60년 친구야. 그럼 앞으로도 계속. 당연하지. 마지막까지. 잔잔한 마무리 음악. 여러분, 길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것은 진짜 친구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결국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오랜 시간 알고 지냈지만 어떤 이유로 소원해진 사람이 있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늦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자존심이 중요한가요? 관계가 중요한가요? 저와 은주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0년 우정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지만 동시에 8개월의 시간을 거쳐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않았던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안녕, 잘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우리 곁에 있어 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한때 곁에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마세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진정한 우정이,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